자, 오래 기다리시지는 않으셨죠? 바로 했으니까요. 자, 벌써 진짜 정말 1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벌써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시작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자, 12번째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 그 대망의 12뭐 말도 안 나오네. 아무튼 방송을 시작합니다. 너무 이게 안 맞아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 바로바로 좀 틀어주세요.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오늘 진짜 오늘 왜 나 이렇게 진짜 춥죠? 그 얘기 좀 너무 해주세요. 추워. 나 오늘 더울 줄 알고 사실 안에 반팔 셔츠 입고 왔는데 반팔 셔츠 입고 왔어요. 그러네 진짜. 그리고 완전 얇은 자켓을 입었는데 최근에 이게 별로 춥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왜냐면 덥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가? 날씨가 좀 더웠어가지고 근데 이거 평소처럼 너무 틀었는데 오늘 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영하는 좀 고하고 한 15도 밑으로 튼 것 같은 느낌. 시원하죠. 아니 진짜 저희가 이 테이블 때문에 저희 다리가 안 보이셨을 거예요 본방 때. 근데 저는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막 덜덜덜덜덜 계속 이렇게 다리를 떨고 있었어. 한쪽 손 넣고 있었잖아요. 밑에. 추워가지고. 손 시려가지고. 그렇군요. 너무 추웠어요 오늘. 너무 추웠어. 아직도 추워요. 알겠습니다. 이 열기를 더하다 보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열기로 안 된 것 같은데. 본방 때보다 조금 빠지셨는데 빠졌군요. 팍팍 들어와 주시면 아마 이제 확 또 달아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자, 이도석 기자, 그럼 뭐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오늘 손정민 군 사건 관련해서 다뤄봤는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오늘도 이 댓글에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어떤 분 JS님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정민 군이 수영을 어떻게 하겠냐, 신빙성에 일도 없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관련해서요. 그리고 얕은 바다님께서는 이에 반대로 목격자를 믿어야지 음모론 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우려를 나타내시고 했거든요. 일단 손정민 씨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경찰의 목격자 발표를 늦게 한 건 이제 하도 요즘에 이 손정민 씨 사건 가지고 음모론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제가 보다가 제가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많은데, 그러니까 경찰도 현장 조사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4시 40분에 80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들어간 게 일단 보일까? 그리고 또 그중 목격자 2명은 소리만 첨벙하는 소리만 들었다거든요. 80m 소리가 들리나? 이런 거 체크를 다 한 거예요. 이 신빙성이 있는 여부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경찰을 이제 다 끝나니까 갑자기 목격자를 내놓나? 막 이렇게 음모론 제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이상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상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나 이거 이상하게 이 사건을 약간 방구석 코난이라고 하나요? 집에서 하다가 이게 점점 이게 그냥 어떤 사건인지 모르게 무슨 살인 사건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운 이 수사 결과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생방송 중에도 댓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디서 본 거냐 다른 가족분이 물어보면은 뭐 유튜브 채널 다 그래요. 땡땡 한수 뭐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거기서 봤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신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경찰을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좀 말씀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일단 경찰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목격자 진술을 보면 새벽 4시 20분에 친구가 이 한강 간벽 약간 그 돌박 같은 비슷한데 거기서 혼자 누워 있는 걸 목격했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목격자들이 목격했다는 어떤 남성이 들어왔다 시간 4시 40분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 남성 그 친구는 혼자 누워 있었는데 손정민 씨가 어디 있다가 다시 여기서 10m 떨어진 곳에서 그 남성이 들어간 걸 목격자들이 봤다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 20분에 대한 또 시간 구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경찰이 그 입수한 사람을 손정민 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또 논란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왜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많은 정말. 그리고 시청률 같은 거 생각하면요, 저희도 그 쉬운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책임이 있는 방송사잖아요. 그러니까 부추기다가. 그러니까 말이죠. 기자로서의 양심이라는 그렇죠, 게 맞아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저희는 기자로서 법조인이니까. 또 우리 선배는 또 법조인으로서 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지금 이 사건을 그렇게
경찰에 맞춰서만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추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방송이 아니라 추리 소설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다 지금 보니까 뭐 그런 거죠. 마두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끝까지 이거는 그렇죠. 정말 그 유족들도 맞아요, 수긍할 맞아요. 수 있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예, 파헤쳐져야 되겠죠. 자, 뭐 다른 거 좀 네, 다음 이제 저작권 등 유튜브 음악 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데 맛이 가더라 정말 이거는. 진짜? 김민경님께서 네. 한복도 김치도 삼계탕도 다 중국 거라고 우기더니 이제 노래까지 훔쳐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BS 방콕 라이프님께서도 이 김치도 자기 나라 거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오죽하겠냐 이런 반응을 피자가 자기 나라 거라 그런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방송 예능 네, 방송에서 한 예능 방송에서 피자가 그런 설이 있다 정도로 그 약간 이야기를 뭐 했는데 부침개랑 비슷한 거 그거. 아니, 그리고 터진 만두가 터진 피자로 만두가 친구도 맞아. 자기 중국에서 유래된 근데 왜 이렇게 못해? 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그거 그래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13억에서 골랐는데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 못하는 사람 13명 고르고 11명 고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아, 나 진짜. 일단 근데 저는 그 다른 이제 해외 그 네.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유튜버가 올린 걸 보니까 아니 세상에 중국의 김치가 최소한 중국이 네. 김치가 중국에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가본 사람 있냐? 한국 가면은 김치를 위한 냉장고를 판다. 오로지 김치만을 위한 냉장고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어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니, 김치 냉장고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네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너무 그런 말이 안 생각도 되는 들더라고요. 거죠. 아 진짜 아니, 근데 요즘 진짜 중국들 짜증나. 그 시진핑이 그 트럼프랑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그런 얘기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그 지금 한반도가 옛날 중국 땅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중국 거라고 생각하나 봐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감정을 건드려도 도가 지나쳐요. 거기다 이 노래는 사실 진짜 이거는 정말 양아치들도 안 할 짓이에요. 아우, 양아치. 진짜 이건 양아치지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노래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중국 가수 이름하고 하고 유튜브에 그 저작권만 먼저 탁 등록하면 다른 사람 노래가 못 올라오고. 이건 말 그대로 양아치죠. 그럼요. 진짜 방송에서 양아치란 말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자, 뭐 다른 댓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벤츠 갑질 사건이 있었죠. 아. 사실 이제 방송 중에 통화 듣다가 진짜 세더라 이거. 이거를 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게시판 같은 윤킴님께서 그래봤자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렇지. 같은 아파트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남의 아파트 와서 세워놨으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럼요. 더 나쁜 사람이긴 한데 이영님께서는 미국 1박 여행 갔다 오면 혀가 저렇게 돌아가는 아까 그 유노라고 하신 유노. 오 교수님께서는 유노 국제화라고 하셨는데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런 걸 지금 처벌할 수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올리고 이게 저희가 우리 방송에서까지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저기서 갑자기 소나타가 왜 나와? 그러니까 소나타나 타지라는 말이 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아까 우리가 녹음 육성도 들었잖아요. 예. 혀가 좀 꼬였어. 윤호하고 이럴 때 좀 꼬여 있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음주 그거 안 들키려고 그냥 전화로만. 그러니까 술김에 그러니까 말도 더 나온 것 같아. 어허. 이제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알려지면.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싹싹 빌어야지. 제 변호사님, 제가 진짜 본방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 먹을까봐 진짜 참고 참았는데 벤츠 E 클래스 저 중고 진짜 찾아보면 1,000만 원도 안 해 저거. 아유, 그러니까 2012년 물론 또 사람을 값이죠, 이제 지금. 차량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얘기해, 정도까지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얘기해. 아니, 이렇게 자꾸 본방처럼 벤츠 해갖고. 그 정도면 주변에 내가 다 답답하네. 아까 양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벤츠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이런 일이 하는데 이게 뭐 롤 땡땡땡 정도나 뭐 벤 땡땡 같은 이런 상당히 그런 고급 거 타는 분들은 또 저렇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쵸. 그럼요. 오히려. 나 진짜. 물론 저번에 벤틀리도 있긴 그런 했죠. 사건이 있긴 근데 했었죠. 뭐 아무튼. 이게 사람의 문제구나. 사람이 타는 사람이 문제인 근데 거죠. 이거는 차가 진짜 그런 옛날에 티코 앞에 갔는데 티코 탄다고 경차 타다 비키라고 그러고 막 받아버리고 이런 사건들하고 다 비슷한 건데 차로 사람의 그 등급이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12년 벤츠 E클래스 중고차 가격은 소나타보다 못해요. 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이중 주차 주차 공간 양보하지 마세요. 뭘 100번 양보를 해 자꾸. 이중 주차 양보를 할 수도 해. 있는데 최소한 양보 멈춰.
뭐 양보 엄청 했습니다. 최소한 이건 풀어놔야 되고 근데- 중립으로 해놔야 될 거 근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보니까 외제차들 중에 그게 없어. 아예 안 되는 네. 거예요. 어떤 게? 그러니까 중립이 안 되네. N으로 해놓고 시동이 안 꺼져요. 아. 그러니까 N으로 해놔 밀리잖아요. 진짜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저는 갑질하려는 게 아니라 어. 공연에 늦어가지고 이제 다 붙여놓고 할 수 있다는 제가 해놨는데 N이 N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 그게 시동이 아니, 안 제 꺼져. 차도 원래는 안 되는데 이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버튼을 누르고선 이렇게 되면은 중립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파킹해서 이게 N으로 못 혹시 넘어가는데 외제차 타고 다녀? 그러네 지금. 국산 SUV 타고 다니는 아, 2012년식 국산 SUV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거는 다 N으로 하고 되는데 국산은 근데 외차 중에서 사실 안 되는 게 있나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이중 주차까지 할 정도로 주차가 공간이 공간이 좀 넓으니까, 빡센 데가 그거는. 없으니까 아니 미국 차들 미국 본토에서 나온 차들은 이 백미러 안 접혀요. 안전이 워낙 넓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외제차들 중에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 외제차 한번 탈 때 그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옛날에 네. 말씀하시면서 막 넘어가지. 웃네. 아이고 참. 다른 거 자, 다. 다음으로 막 그 아까 그 성관계 영상 유출된 사건 관련해서 저 이거 좀 진짜 나는 좀 욕 좀 해야 되겠어요, 진짜. 네. 어? 이거 이건 해. 이거 이제 영어라 읽질 못하겠는데 진짜 뭐 KXX지. YV 뭐 몬스타드 73님께서 이 남성이 유출한 것을 추정하게 타당하지 이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는 남자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이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건 검사, 수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 했어요라고 하면 제가 제 영상은 있었지만 제가 왜 유출 안 했느냐면요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아쉬운 게 어쨌건 지워달라고 하고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 유출이 됐다면 그런 상황도 처벌하는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거 사실 우리 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의도적으로 퍼뜨려 드리잖아요. 그걸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형량이 되게 낮았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지. 요즘엔 이제 그걸 좀 중하게 처벌하는데 지금 이런 건 딱 보면 아까 이거 민사소송도 4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예. 그 피해자가 4년 동안 당했을 그 인격살인을 어떻게 배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지워주지 않고 유출됐을 때 처벌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제가 드라마 그 모범 택시 보면서 진짜 저도 그거 눈물 나오더라고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눈물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도 이렇게 뭐 방송 노출이 좀 있었던 편이라서 저도 이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예. 욕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많지. 예. 내가 찾아볼 때 많더라고. 아무튼 근데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예.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잘 안 해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대신 삭제를 못 해주니까 일일이 본인이 그걸 검색해서 다 자기 걸 지워야 돼. 그게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진짜 이런 새끼들 보면은 이거는 진짜 확 아유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거의 종신형 쳐야 돼. 이런 정도 되면.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아이고 단순히 영상 유출된 건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거는 정말 인격 살인이에요. 이 피해 여성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까 처벌 안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계속. 뭐 입에서 약간 십장색이 계속 나오려고 그러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까 말하면서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거 진짜 대구보다 화교가 낫지 않냐. 선 넘은 수다맨. 예, 이게 개그맨 강성범 씨 예전에 수다맨이라고 활동했던 그 강성범 씨가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하면서 다른 출연자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제 뭐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는데 이 여기를 이야기하다가 부모님의 지역 출신을 논하면서 대구와 화교를 모두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뭐 이렇게 뭐 화교라는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이준석 전 의원이 부모님은 대구 사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이제 강성범 씨가 개인적으로 그 얘기 듣고 화교가 낫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성범 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 소위 친정권 성향의 그 연예인 개그맨이고 그 유튜브라는 공간이 너무 우리도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좀 심하게 도를 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전형적이에요. 이게 사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근에 뭐 여론조사 당대표 여론조사도 1등도 하고 좀 이슈가 되는데 이제 갑자기 막 여러 루머들이 뭐 부모 뭐 위로 올라가면 화교다 뭐 이런 예. 그런 루머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 가족 등록부 다 봐도 우리 부모님들 다 대구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위 지금 이 강성범 씨 입장에서는 대구도 우리나라 따지고 그냥 외국이라는 소리예요. 거기는 맞아요. 우리랑 생각이 다른 인간들 사는 동네다. 예. 거기도 어차피 이제 거기 또 나온 출연자가 어차피 중국 가도 여권. 여권 필요하고 대구 가도 여권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 이 사람들의 표현은 우리나라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취지거든요. 이건 지역에 그다음에 또 이 저기 또 인종에 진짜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예. 제가 나중에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제 유튜브 한번 불러서 이거 좀 물어보려고요. 제가 보는데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어디 뭐 정치적으로 성향으로 지지라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이민호님도 그러시는데 말 좀 가려서 했어야 된다. 근데 사과를 했어요. 논란이 네, 커지니까. 네,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 죄송하다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결국에는 뭐 짧게 사과는 하긴 했지만 그 영상 그 부분은 지워졌다고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부분만 삭제를 하고 영상 자체를 지우지는 않았다. 이게 더 이제 논란을 짚을 수 있으니까 영상 자체는 삭제하지 않았지만 그 논란이 해당 된 부분만? 부분, 그 부분만 이제 삭제해서 얘기를 하고 죄송하다라고 입장 표명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의사가 가슴 만져 진료비 환불 받으려 무고한 30대. 야 이거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 날 만졌어 이러면서 무고를 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 30대 여성인데요. 2019년에 이 치과 의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면서 이 강제추행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이후에 이제 무고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허위로 된 고소장을 작성했고 접수를 해서 결국 했지만 이 경찰에서 이게 비슷한 게 많았대요. 이 여성이 다른 의사를 상대로도 비슷한 적이 많아서 이 검찰에서는 이거를 이 남성 치과 의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오히려 무고죄로 당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국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징역 실형 6월이요. 선고해야 돼요. 네. 당연히 실형 선고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성범죄가 이게 대부분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공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피해자라고 진술하고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있으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여성은 여러 가지 잘못 생각했어. 어 첫 번째, 병원 가서 치과 가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랑 단둘이 있어요? 아니죠. 보통 간호조무사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그 상황에서 만약 어머 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적도 없어요. 아이고. 어머도 안 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간호조무사건 의사에게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거라고 항의한 적도 없어. 그리고 벼랑간 갑자기 내가 지금 그 강제추행 당했다, 가슴을 만졌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지어내잖아요. 예. 그럼 앞뒤가 안 맞아. 아하 그렇죠. 이것도 이 소설도 처음부터 아무리 제대로 써놔도 설명을 하는데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생겨요. 그 치과 공간이라는 그 공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당한 경위를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말하다 말리거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오히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가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정도면 금방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비 환불 받으려고 했다가 본인이 감옥 가게 되는 겁니다. 진료비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그거. 그런 식으로 잘못됐죠. 재판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도 환불을 받기 위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처벌이 무겁게 이뤄져야 되지만 일단 이분이 초범이고 또 이제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도 실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신미약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무고할 때 내가 하고 있는 게 무고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 등이 있었던 게 감형의 요소는 되지만 그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빈발하면 네.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요즘 뭐 계속 주장하는 게 수술실 같은데 그렇지. CCTV 달아야 한다. 네. 뭐 약간 또 역으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이 오케이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수술 CCTV가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긴 해요. 불편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계속 날 수술하고 있는데 찍는다 그러면은 뭐야 치료의 전념이 어렵지. 무모한 약간 어떻게 보면 무모한 시술도 해야 될 수술도 해야 될 그렇죠. 때가 사람의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 정말 이거 아니면 이 사람이 죽는다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의료과실이 돼버릴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빵으로만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경우도 못 살리고 오히려 있다는 거죠. 그게 불이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수술 CCTV는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제대로 이제 확 그 통과가 되거나 하기 힘든 게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71살 할머니와 결혼한 18살 남성. 6년간 매일 사랑 풍덩. 아, 이거. 저도 이제 이거- 조금 깜짝 놀랐는데 야, 53살 차이 나이 차이의 부부입니다. 이게 결혼한 지 6년 정도 돼서 아이고야, 지금은 이거. 지금은 저 남성이 20대예요. 네. 지금은 24살인데 6년 전에 남성이 18살 그리고 여성이 71살일 때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조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좀 안 되는데. 저 남성이 이제 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게리가 18살이었던 2015년에 이모와 함께 한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 여성의 아들 장례식장이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상주인 거죠. 유족의 이 유족이었는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던 저 알메다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두 사람은 뭐 50년이 넘는 세월이 한 5번 바뀔 만한 이 나이 차가 있었는데도 사랑에 금방 빠졌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사실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는 한 40여 년 정도 이제 남편과 살고 남편과 먼저 사별을 했고 2년 뒤에 아들까지 이제 잃게 돼서 되게 슬픔에 빠지던 와중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김윤경님 이게 무슨 일이고? 아 예, 무슨 일이고? 아니, 그러니까 아들보다 어린. 아 그렇죠. 그렇죠. 아들이 아들이 아마 그렇죠. 45세. 네네네. 어린 청년인데,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고 하는데 저 나이는 조금 세긴 하네요. 형수님하고 몇 살 차이세요? 저 7살. 아,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7살. 근데 아니 저렇게 부럽네요. 53이면은 어우.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거 평가를 못 하겠어. 평가를. 그쵸. 뭐라 그러면 또 이거 저 바로 또 욕 아니 먹을까 봐. 뭐 예. 사랑할 수 우리나라에서도 욕 주세요. 한번 그냥 시원하게 그 얘기하시죠. 연상연하 부부 유튜버 가운데 다정한 부부라는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36살 차이. 아 거기도 여성분이 더 네, 제가 자료 준비한 이 아. 상당히 유명한 커플인데 뭐 이런저런 어디라고요? 우리나라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버 다정한 부부라는 다정한 이제 부부? 유튜버인데 36살 나이 차이 극복해서 이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의문사를 많이 제기했거든요. 뭐 친족 관계 아니냐 원래는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다른 걸 바라고 이게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진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저 그 커플을 보고 제일 걱정되는 건 뭐 어차피 인생은 유한하니까 지금 저 18세 청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이 사랑하는 여인이 금방 세상을 뜰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그런 거 그거에 생각 안 대해서 하나? 얘기를 했어요. 이 남성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 당장 왜 내 아내가 먼저 갈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 근데 아니 그 순서를 만약 어기면 너무 이게 빨리 또 이게 이게 이 말을 하집 참아 못하겠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정말 희한해서 그런데 혹시 저게 사랑이 순수한 사랑인가라는 또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하승성님이 네. 혹시 박 변호사님 부인이 7살 연상은 아니죠? 저 우리 백 와이프한테 변호사님. 좀 많이 혼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아, 진짜요? 저 와이프가 저보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10살 어려 보이니까. 7살밖에 안 아직 말을 더듬어 말을.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서 아, 진짜 이렇게 매기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집이 보면은 안 좋아 상당히 보니까 상당히 재밌지도 동안이시잖아요. 네. 앵커님이 김 앵커님이 상당히 동안이시니까 저는 7살 저도 동안이에요. 표정이 왜 그래? 죄송합니다. 자, 뭐 다음 뉴스 자, 다음 그냥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순서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오늘의 안건이 남의 방송에서 나온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고민해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김영란 숨어서 가슴 촬영 일주일 울었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이 배우 김명란 씨가 이제 어릴 때 20대 때 이제 촬영하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 제목이 그 처녀의 성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5월에 이제 계곡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감독이 뒤에만 있으니까 상의 탈의해라. 어차피 뒷모습만 우리 찍을 거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반신이 노출이 되도록 상의를 탈의를 했는데 이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는 이 스틸맨이라고 하는 사진 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가려지지 않은 상반신이 모두 드러나서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을 받고 엉엉 울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영란 씨가 이제 그 김영란 전 대법관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배우죠, 배우. 배우 네. 김영란 씨. 근데 저 때는 저걸 처벌하는 법이 없었을 거예요.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저게
감독이 뭐 촬영하는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걸 촬영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예요. 그럼요, 지금은 당연하죠. 스텝이 숨어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사실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조덕재 씨 사건. 아, 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주제긴 하지만 예. 과연 이 영화하는 과정에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서부터 성범죄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에로티즘을 표상하는 영화들이나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강제력 유동원돼서 뭐 여성을 막 이렇게 능욕하는 그런 장면들이 들어간 영화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는 연기고 그러니까 연기 중에 애드립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뭐 감정에 그렇지. 충실하다 보면 그러니까 성폭행범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거의 성폭행범 수준의 연기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조덕재 씨가. 근데 물론 그 피해 여배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성범죄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성범죄라고 판단이 네, 났죠. 대법원에서 네, 맞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또 조덕재 씨가 조덕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민사소송 민사도 문제도 있고 힘들었어요. 또 3천만 무고 원. 문제도 있고 지금 막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조덕배 씨가 진짜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조덕재 씨. 아, 자꾸 조덕배가 헷갈리네. 가수. 예. 그건 꿈에를 부른 분인데 그렇죠. 그분은.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어디까지를 허용되는 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그거 뭐 원래 연기인데 뭘 그래 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그 조덕재 씨 그게 뭐가 잘못됐냐 연기 중에 좀 그런 건데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유죄라며요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이거 명확하게 가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김영란 씨 같은 경우는 그 방송에서 그렇게 내가 그때 무단 촬영을 당해서 엉엉 울었다. 네. 일주일 내내 울었다라고 했는데 말미에 방송에서는 내가 가슴이 작지도 않았는데 예쁠 때 많이 찍어둘 걸 왜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후회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예능이니까. 그렇죠. 그 아시죠? 보통 그 여배우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젊을 예쁠 때, 때 이렇게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미야자와리에 아시죠? 일본 알아요. 산타페 네. 보셨잖아요. 보셨죠? 많이 더듬었다 순간.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잘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그 세대가 어려서 아니죠. 네. 네. 아,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그때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다 막 야 이거냐 막 하면서 막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이해할 수 근데 없는 그거는 그냥 부분을. 이제 그 제대로 촬영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거는 그렇죠. 일단 이 조덕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상대 이제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모르는 수준의 이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사전에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게 다 있었으면은 근데 이제 그런 일까지 안 갔을 감독과 텐데. 배우들 간의 조율의 실패인지, 그러니까 이 조덕재 씨가 그냥 즉흥 연기를 넘어서 성추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거는 우리 진실은 몰라요. 진실은 모르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이야 그래도 뭐 미투고 이미 이런저런 앞서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좀 그러겠지만 정말 옛날 80년대, 70년대 영화 환경에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막 아유. 진짜로. 그런 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이었기 목소리 내면 때문에. 잘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처럼 피해를 당하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예, 미투 운동부터 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예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그런 일 당하셨겠어요. 특히 그 얼마 전에 그 지난해 코로나로 외국 어디죠? 네. 유럽에서 네. 사망한 그 김기덕 감독. 아, 그렇지. 김기덕 감독도 어떤 여배우한테서 배드신을 사전에 강요하고. 약속되지 않은 배드신 뭐 이런 걸 현장에서 강요한 걸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 치상, 모욕 혐의로 이제 고소가 됐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에 이제 폭행 혐의로는 법원에서 500만 원 약식 명령 받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범을 보인다고 하면서 그 여배우에게 그렇지. 막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가학적인 영화들, 물론 외국 영화계 영화제에서는 많이 상도 받았지만 저는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영화들이.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여배우들이 뒤늦게 이제 고백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영화계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뭐 저희 일단
준비된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라서 벌써 끝났어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시간 빨리 가죠. 빠르네. 이제. 야, 아무튼 예, 저희도 하면서도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사반 가족회의 13번째 방송에서 좀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6시에는 저 유튜브도 좀 들어와 주세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또 마지막에 쑥 들어와야지 그래도. 그렇죠. 진짜 너무 얄밉다 진짜. 자, 12번째 사반 가족회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